여러분은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50대, 60대들이 은퇴 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한 달, 1년처럼 길게만 느껴져요. 이젠 해외여행도 별 감흥이 없어요.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지루해요. 은퇴 후 막연히 긴 자유시간이 역으로 족쇄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80% 이상이 취미 생활로 TV 시청을 꼽았고 노년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30년 이상의 긴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장년은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막상 은퇴 후 자유가 찾아와도 놀아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잘 노는 법을 성취하지 못했기에 실천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 몇 년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신이 나지만 이내 막막해지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지요. 퇴직 후 지나치게 남아도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장년에겐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장대한 시간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를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재미있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우선 탁구의 제일 큰 장점은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비량은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 운동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자랑합니다. 30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개선되고 체내 지방 성분이 줄어들어 혈관이 강화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거의 모든 성인병은 혈관의 노폐물과 지방 성분 증가로 발생하는데 탁구를 하면 빠르게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 탁구는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공간 제약과 날씨의 영향이 적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정신활동이 자극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뇌의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합니다. 독서가 뇌를 자극하고 활동성을 유지하여 뇌의 힘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 등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후의 독서는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년의 일상적인 걱정으로부터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독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보이지 않는 속 건강을 지키는데 이롭습니다. 또 걷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완화됩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나빠지는 걸 막고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걷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걷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후반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복잡한 마음과 우울한 감정이 어느새 침착하게 바뀝니다. 그림 그리기는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 요소가 뇌를 자극하여 두뇌 운동에 좋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미술을 할 때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대부분은 전에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놀랄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놓으면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재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접근이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50대에서 60대 분들께 추천드리는 취미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들은 신체를 이루는 가장 비대한 크기의 근육이라 칼로리 소모가 가장 크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손실이 많아지는 우리에게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의 손상으로부터 주변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신장병이나 중풍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키고 대장암 및 직장암도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실제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온함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식집사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고 식물 키우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물은 반려동물처럼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뇌 건강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합니다. 꽃과 향기로운 식물은 우리의 감각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어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식물은 공기를 정화시켜 주어 건강과 깨끗한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식물 키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정적인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일곱 번째는 명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은 자존감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우울증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600명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정기적인 명상을 하는 것은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는데 기여하여 종합적인 신체 건강과 안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적극 권장되는 취미 활동입니다.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팔, 어깨 등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수영을 1시간 동안 하면 걷기의 3에서 4배인 700칼로리 소비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영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 운동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수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의 경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은 연골 손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수영은 무중력 운동이라 안전한 운동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체력이 저하된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라고 불리는 수영을 취미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찍어내고 싶어 하실 텐데요. 특히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산과 바다 등 풍경들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것이 의미 없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지루하지 않고 보람차고 건강한 몸을 갖게 도와줍니다. 사진 찍기의 또 다른 장점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건져내기 위해선 알맞은 장소에서 순간에 포착을 잡아내야 하는데 그런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낸 사진이라면 말로 이룰 수 없는 성취감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사진은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데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중을 돌아보며 추억을 간직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행복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악기 배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생활의 변화를 통한 즐거움도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떨어지는 노인들은 배우기 쉬운 오카리나 우쿨렐라 등 접근하기 쉬운 악기들이 많습니다. 은퇴하고 목표를 세우기 힘든 노년기에 악기를 마스터하는 새로운 목표는 인생의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여 성취감과 자신감 있는 노년기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무엇이든 서툴러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자가 틀린 기타 연주를 하면 어떤가요? 잘못 그리고 엉터리 그림이면 어떤가요? 막연히 무슨 취미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변 노인복지시설이나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주거지 근처라는 점에서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편안하고 마음에 맞는 것이 최고의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도 무료이고 박물관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볼펜 한 자루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본인 스스로 잘 실천해야 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며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줄이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